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오늘도 HSK 6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열독 1부분과 2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 고정 배치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HSK 6급 아니면 HSK 5급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정 배치에 있습니다. 고정 배치를 잘 알고 계시면 열독뿐만 아니라 작문 능력, 듣기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의 고정 배치를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회의, 회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회의. 지난 시간에는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우인 회의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었는데 회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친구가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굴까요? 누굽니까? 召开. 그래서 召开라는 건 열다, 회의를 열다, 뭐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深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깊이 뭐뭐하다 라는 뜻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건 깊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지난 일이 깊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럼 뭐라고 했죠? 深深印在脑海里. 深深印在脑海里.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차이 怎么样? 차이가 매우 눈에 띄게 난다. 그랬을 때 쓰는 단어가 있었죠. 明显. 明显. 그리고 明显이라는 단어는 부사어의 형태로 뒤에 동사를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면 明显增加了. 아니면 明显加快了. 눈에 띄게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식으로도 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要求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동사는 뭐였냐면 부합하다. 그래서 어떤 요구에 부합하다, 현실에 부합하다 라는 형태로 쓰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切合, 두 번째는 符合, 두 가지였죠. 切合要求, 符合要求. 아니면 实际라는 단어 붙여서 切合实际. 그러면 실제에 부합하다, 符合实际, 실제에 부합하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活力라는 거, 활력이라는 단어. 그래서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의 말 한마디는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他说的一句话给我什么什么活力.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注入. 注入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주입하다. 근데 活力가 붙으면 활력을 불어넣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 야리라는 스트레스라는 단어에 많이 연결되는 친구들을 가져왔죠.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그래서 加重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加重压力. 두 번째는 그냥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형태로 施加. 그래서 施加压力, 施加压力. 别给我施加压力了.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다. 그래서 减轻 이란 단어 썼습니다. 加重, 施加, 减轻. 세 가지죠. 세 가지는 스트레스와 항상 같이 다닐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兴趣, 흥미라는 단어. 그래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激发라는 단어였습니다. 激发兴趣, 激发兴趣. 제 수업이 여러분들 HSK 6급에 激发兴趣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원래 처음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했네요. 그 다음 복습 또 한 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복습을 쭉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런 문장들, 요런 고정 배치들이 있었죠. 첫 번째, 什么什么的压力, 뭐뭐한 스트레스. 그래서 막중한 스트레스, 무거운 스트레스. 그래서 무겁다라는 단어를 뭘 썼습니까? 沉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沉重的压力 아니면 沉重的负担. 그래서 무거운 부담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权利,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어떤 동사 쓴다고 그랬습니까? 소유하다, 拥有, 拥有权利. 拥有巨大的权力,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代表性, 이건 소유하는 개념은 아니고 가질 수는 있죠. 그래서 좀 살짝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데 什么什么代表性,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拥有가 아니라 具有, 具有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 信心, 자신감이 나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배웠던 건 자신감을 잃어버리다. 그래서 失去了信心, 失去信心. 그 다음 岁月, 세월, 긴 세월. 그러면 很长很长的岁月. 이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HSK 6급 정도 배우는 사람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漫长. 그렇죠. 漫长的岁月, 긴 세월.
그 다음 什么什么的日子 뭐뭐한 날, 아름다운 날 그러면 漂亮的日子 요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美丽的日子 아니면 美好的日子 요런 것도. 그 다음 信念 신념입니다. 그래서 굳은 신념, 굳건한 신념 그러면 어떤 단어였어요? 坚定的信念坚定的信念 아니면 信念很坚定 요렇게 바꿔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 成功什么什么努力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다. 두 가지 있는 게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在于 두 번째는 取决于 그렇죠. 成功在于努力成功取决于努力두 가지. 마지막입니다. 열정이 모자라다 뭐 不够 요런 거 써도 상관은 없지만 수준 있게 뭐였습니까? 减轻이 아니라 뭐였죠? 죄송해요. 减轻이 아닌데 웬 갑자기 헛소리? 죄송합니다. 缺少가 아니라 뭐였어요? 缺乏. 그렇죠. 缺乏라는 단어. 만약에 여기 缺少라는 단어였으면 이건 뭐였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뭐 人数 요런 거 된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걸 줄일 때 缺少라는 단어 모자라다고 쓴다고 그랬고요.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런 거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열독 일부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次序不当 순서가 잘못된 경우 그런 중점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문제 몇 개만 풀고 첫 번째 유형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런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 역시 시간을 좀 드릴게요. 1분 동안 뭐 1분 비슷하게 시간을 제가 제공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ABCD 중에 잘못된 문장 찾아내십시오. 준비 시작.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좀 짧게 할게요. 왜냐면 정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A에 있습니다. 그냥 던지고 갑니다. A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디에 잘못된 표현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열독 일부분을 푸실 때는 주어, 수어, 목적어를 끊어내는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셔가 누군지 아시나요? 중국 현대 소설가죠. 이분이 북경 사람인데 아무튼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라오셔의 화주 그리고 라오셔가 쓴 이 연극 이 극본이 굉장히 유명해요. 차관이라는 극본.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라오셔의 화주 차관. 차관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뒷문장 보면 수로는 어디 있습니까? 인치라 불러일으켰다. 무엇을 불러일으켰습니까? 타더 싱취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주어, 수어, 목적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술목을 끊었으면 그 수어와 목적어가 말이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인치라는 동사가 싱취라는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싱취 앞에는 찌파라는 단어가 온다고 했는데 인치라는 단어도 상관없습니다. 인치는 불러일으키다, 일으키다. 그래서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 장리에라는 단어가 하나 거슬립니다. 장리에는 여러분 강렬하다라는 형태로 많이 쓰여요. 강렬하다. 그래서 뭐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다 그러면 타양 很强烈 요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눈빛이 강렬하다 그러면 뭐 强烈的目光 요런 식으로도 사용합니다. 근데 말이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强烈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여서 부사어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부사어로. 방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뭐 태양이 강하다 그래서 타이양 아니면 양광强烈 이럴 때 지금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건데 동사 앞에 쓰여서 부사어로 사용될 때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건 지시 부당이에요. 위치가 잘못됐다. 결국 强烈라는 단어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很强烈的目光 매우 강렬한 뭐 눈빛 요런 식으로 형용사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위치가
동사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명사 앞에 와야 맞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좀 지우고 정답을 먼저 보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强烈引起了 이게 아니라 强烈的兴趣 요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강한 흥미를 아주 강한 흥미를 끌었다. 요렇게 해야 문장이 말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물어보죠. 아니 근데 강하게 끌었다. 요렇게 안 되나요? 뭐 대충 한국어로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고정 배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요거고요. 두 번째 요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워보세요. 强烈支持,强烈反对,强烈支持,强烈反对 해석은 되죠? 뭐예요? 강하게 성원을 보내다. 그러니까 강하게 지지하다. 혹은 강하게 반대하다라고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强烈라는 단어의 특징을 가르쳐 드릴게요. 强烈가 보통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으로 쓸 때는 뭐 다 아실 거고요. 동사 앞에 쓰일 때는 이 동사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뭐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개인적인 감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강하게 지지한다. 강하게 반대한다. 요런 식으로 쓰일 때 强烈支持,强烈反对 요렇게 쓴다는 거 아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고정 배치 하나만 체크하고 이미 배웠던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방금 전에 복습도 했고 뭐였어요? 激发兴趣, 激发兴趣, 흥미를 유발하다. 결국 인치 대신에 激发를 써도 상관은 없었겠네요. 정답은 A였고요. 나머지 문장은 혹시 나머지 문장을 고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장 분석하는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어수로 목적어 찾으세요. 자, 첫 번째 주어부터 찾습니다. 一个民族的文化传统和信仰. 신앙이라는 건 신앙이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죠. 왜냐면 명사형으로 A, B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一个民族的文化传统 하나의 민족의 문화 전통 和信仰 신앙은 그 다음 동사는 여기 있죠. 反应 뭐예요? 반영합니다. 장장은 동사 앞에 쓰여있는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해석은 하나의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과 신앙은 장장 주로 자주 反应 어디에 반영됩니다. 왜 어디에라고 그랬어요? 在什么什么上이라는 보어의 형태 이런 걸 전치사구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디 위에 반영된 거잖아. 그게 뭐예요? 服饰라는 게 뭡니까? 服装이라는 단어고 이건 装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장이나 장식물, 장신구 등에 반영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C 봅니다. 一个人买了一本好书. 한 사람이 주어죠. 买了 수로죠. 一本 好书 좋은 책을 한 권 샀어요. 목적어죠. 그럼 이 문장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뒷문장 가면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문장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좋은 책을 샀다는 것은 就像 뭐뭐와도 같다. 뭐와 같습니까? 목적어 交了一个很好的朋友 좋은 친구 한 명을 交了 사귄 것과 같다. 문장 어렵지 않으니까 통과. 자, D 보겠습니다. D 有颜色的塑料包装 여기까지 가서 죄송합니다. 빈까지 가네요. 包装瓶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有颜色的塑料包装瓶 색깔을 가지고 있는 塑料包装瓶 塑料는 뭐예요? 비닐의 의미도 있지만 플라스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包装瓶이니까 뭐 포장병이죠. 병은 동사입니다. 含有 함유하고 있다. 여러분 함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다 어떤 성분의 고정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含有成分 무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은 관용어가 뭐예요? 어떤 성분입니까? 对人体健康有害的成分 인체 건강에 有害 유해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문제를 살짝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요. 역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풀어보십시오.
여기까지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许多附近的公交车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附近的公交车 근처에 있는 버스들은 都能到达长城 이게 수로고요. 이게 목적어고요. 到达라는 단어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만리장성에 도착한다, 도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가 정답이에요. 무슨 말이야? 잘못됐습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냐면 许多, 요 단어가 문제입니다. 许多. 여러분 许多라는 단어가 평소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스스로 문장을 간단한 문장을 만들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许多 무슨 말이에요? 많은, 많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뒤에는 뭐가 나와요? 손으로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옵니다. 많은 학생, 许多的学生 많은 문제, 许多问题许多事物 많은 사물 다 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许多附近 많은 근처는 무슨 말이야? 많은 근처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시니까 그럼 정답이 뭐가 됩니까? 정답은 A라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셀 수 있는 건 뭐예요? 公交车예요. 버스죠. 그래서 附近的许多公交车都能到达长城. 许多 뒤에는 손으로 셀 수 있는 일반적인 명사들이 와야 된다. 요 정도. 문제가 너무 쉬웠죠. 사실은 다 파악할 수 있었죠. 고정 배치 하나 나오면 요거죠. 到达 거의 첫 시간에 설명을 했던가요? 제 HSK 5급하고 좀 헷갈립니다. HSK 5급에서도 고정 배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어쨌든 到达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到达를 기억하시면 반대로 达到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도달하다, 도착하다인데 到达는 진짜 눈에 보이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고요. 达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목표나 꿈이나 비전 요런 데 도달하는 걸 达到라고 합니다. 그래서 为了达到目标天天看文老师的 HSK 6级课 매일 HSK 6급 문쌤의 6급 수업을 듣습니다. 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럴 땐 达到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B, C, D를 분석하는 게 좋아요. 좋은 문장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B에 나와 있는 문장 잘 보세요. 在家人的细心照顾下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在谁的照顾下 요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细心照顾下 요거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누군가의 세심한 돌봐줌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세심한 돌봐줌 하에 이럴 때 在谁的细心照顾下 요렇게 많이 패턴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럼 해석이 뭡니까? 가족들의 세심한 돌봄 때문에 他很快恢复了健康 그는 매우 빠르게 恢复 회복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 한번 보겠습니다. 这栋建筑 그랬어요. 这栋建筑 이 건축물의 外观的颜色 外观的颜色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외관의 颜色 색깔이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어요. 뭐합니까? 수로가 나왔죠. 뭐였습니까? 配合 잘 맞는다. 부서가 뭐예요? 与周围草木的绿色相配合 주위에 있는 초목의 녹색과 相 서로 配合 잘 맞습니다. 문장에 이상 없죠. 그래서 주어가 지금 없다는 것은 앞에 있는 주어가 계속 주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외관의 색깔은 能使人产生宁静闲适的感觉 뭘 만들어냅니까? 닝징이라는 건 뭔가 고요하고 평온하고 闲适라는 건 어쨌든 여유롭고 뭐 안락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을 产生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지랖을 좀 바로 해볼게요. 产生이라는 건 만들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뭘 만들어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일으키다 이러면 产生矛盾 모순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你这样说容易产生矛盾 무슨 말이에요? 너 이렇게 말하면 모순을 일으키기 쉽다.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말 조심해라. 이렇게 가면 되고요. 죄송해요. 갑자기 지금 딱꼭질을 했죠.
죄송합니다. 소리를 계속 냈더니 갑자기 딸꾹질을 했어요. 그 다음 마오둔이라는 단어를 또 제가 오지랖에 연결시켜 가겠습니다. 마오둔이라는 단어와 많이 쓰이는 고정 배치들. 첫 번째 나와 있는 화지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찌화. 요 두 가지 체크하시면 도움 됩니다. 여러분 제가 HSK 6급 강의를 하면서 고정 배치를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연관성도 없는데 저렇게 짜맞춰서 고정 배치를 계속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또 온라인으로 듣는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반복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 고정 배치 한쪽에 꼭 정리해 두십시오. 앞으로 한 2달 정도만 제 HSK 6급 강의 들으시면 아마 고정 배치가 몇백 개는 생길 거예요. 몇백 개. 그러면 그 몇백 개면 HSK 5급이든 6급이든 푸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화지의 마오둔, 이건 뭐냐면 모순을 화지에 완화시킨다, 요런 말이야.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모순을 조금 없앤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찌화 마오둔은 뭐냐면 모순을, 찌화는 한자로 격화시킨다, 요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순을 더 강하게 만든다, 모순이 더 심해지게 만든다, 요런 말이죠. 그래서 마오둔 나오면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성 마오둔, 화제 마오둔, 찌화 마오둔, 세 가지. 마지막 D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 생명은요, 在进化中 진화하는 과정 중에 생명이 주어니까 都有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로겠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自身最适合的温度, 스스로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문장입니다. 뒷문장 가요. 进化程度越高, 진화하는 정도가 越高, 위에는 뭐뭐 할수록이니까 높을수록 对最佳适宜温度的要求越严格. 한마디로 뭐예요? 정도가 높아질수록 요구가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요구사항입니까? 最佳适宜温度. 最佳, 이건 最好, 이런 말이죠. 가장 좋은. 适宜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适合와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적합하다. 한마디로 가장 좋고 적합한 온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심해집니다. 뭐 할수록? 진화 정도가 올라갈수록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열독 이 부분 하나 뒤쪽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1분 동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됐죠? 여러분 다 푸셨나요? 1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머리로 대충 계산한 건데 1분은 안 된 것 같아요. 6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심리학자 청이라는 건 말하다, 우리가 말하는 뭐 수어하고 똑같아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人们长期在过于什么什么的环境中工作.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쭉쭉쭉쭉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在 어디에서 环境中 어떠한 환경 속에서, 무슨 환경이에요? 过于什么什么的, 过于는 너무 심하게 뭐뭐한 환경 속에서 工作 일을 하면 会뭐 할 것이다? 感染落叶综合症, 落叶综合症, 감염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落叶라는 건 낙엽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인 걸 일단 통과하고요. 그러면 A, B, C, D 잘 보십시오. 어떤 환경이라고 했는데
A에 나와 있는 안징이라는 단어 뭐예요?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안징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할까요? 여긴 지금 환경인데 조용한 환경 가능성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안징은 사람이나 환경에 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말이 없어서 조용한 상태를 안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용히 좀 해라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안징이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안징은 사람과 연관되거나 환경과 연관될 때 쓸 수 있다. 그럼 조용한 환경, 오케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B에 나와 있는 찌징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 단어는 또 언제 쓰냐? 얘는 적막하다, 고요하다인데 얘도 환경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일 가능성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에 나와 있는 닝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조용하다, 고요하다 역시 얘도 환경에 쓸 수 있습니다. 역시 정답 가능하죠. 근데 D에 나와 있는 빙징이라는 단어는 빙징은 역시 이것도 조용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식으로 연관 쓰냐면 심리에 마음의 상태를 보통 표현할 때 빙징이라고 해요. 빙징. 我平静下来了. 나는 마음이 좀 안정됐다 이럴 때. 그러면 D는 정답이 일단 아닙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 그리고 성인 소리라는 것은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人们的不同感情 사람들의 각기 다른 감정을 동사죠. 뭐 할 수 있다. 그럼 감정을 뭐 할 수 있다. 이 고정 배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에 나와 있는 찌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찌치. 자, 찌치는 요렇게 고정 배치 볼게요. 찌치 하오지신, 찌치 하오지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말 됩니다.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그 다음 B에 나와 있는 단어 B가 아니죠. C부터 볼게요. 왜냐면 얘네가 같은 뜻이어가지고 찌치나 찌파는 같은 의미입니다. 불러일으키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도 될 수 있고요. C도 정답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에 나와 있는 요파라는 단어는 유발하다. 그래서 요파 지병, 요파 지병, 질병을 유발하다 이럴 때 쓰는 거니까 정답 일단은 아니죠. 이건 감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D에 나와 있는 환치, 환치. 요 단어는 알 필요 있습니다. 환치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어떤 기억이나 추억을 불러일으킬 때 환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이나 추억. 그래서 환치, 호이,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어쨌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뒤쪽으로 가볼게요. 有些人尤其是老年人 자, 有些人 어떤 사람들은 尤其是 특히 노인들, 연로하신 노인들이 长期生活在极其安静的环境中 오랫동안 살아요. 어디에서? 지치는 매우 지극히 조용한 환경에서 사시면 그래서 没有人与之聊天谈心 뭐 할 사람이 없습니까? 누구와? 与之 즈라는 단어는 고대 한자로 그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한자로.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뭐 할 사람이에요? 그와 대화하고 단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역시 뭐예요? 팅부터 들을 수 없습니다. 뭘 들을 수 없습니까? 富有生活气息的声音 富有라는 건 많이 가지고 있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인데 뭘 가지고 있냐면 生活气息요 정도는 외우시면 좋아요. 치시라는 단어는 기운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어떤 그 기운이 담겨져 있는 소리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时间长了就会什么什么 그런 시간이 长了就会什么什么变的 뭐뭐하게 변하게 된다.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会变的 뭐하게 변하게 됩니까? 性情孤僻 性情이라는 건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꾸피라는 건 괴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싱칭은 결국에는 싱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싱거, 꾸피.
꾸피는 난폭하다, 괴팍하다 이런 뜻입니다. 뒷문장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괴팍해지다 보니까 对周围的什么什么漠不关心. 漠不关心은 一点都不关心.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위의 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면 A와 C가 정답이었으니까 전부 가능성이 있겠죠. 이치에 모든 것 가능성 있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뒷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从而 이리하여 丧失 잃어버리게 된다. 丧失 뭘 잃어버립니까? 주위에 친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다 보면 삶의 뭐가 상실됩니다. 여러분 쌍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실취와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삶의 A 보면 쥐의 결심을 잃어버려요? 아니죠. 삶의 신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 당연히 정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무리 보세요. 健康状况 건강 상황이日趋는 더욱더 나날이 下降 떨어지게 된다. 상황이 다운된다. 甚至 심지어는 过早离开人世 그래서 심지어는 일찍 남들보다 일찍 离开人世 인간 세상을 떠나신다 뭐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마지막 고정 배치들을 체크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죠. 信念 B에 나와 있는 信念 지난 시간에 됐죠. 信念坚定 그러면 신념이 굳다 아주 신념이 강인하다 이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신은 너무나 많이 쓰는 목적어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거 하나 배우겠습니다. 수리 신신 수리 신신 그러면 수립하다 세우다 자신감을 세우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수리라는 단어까지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풀실만 하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장을 해석하고 따라올 때 이렇게 뭐 동그라미 그리고 작대기 긋고 따라오잖아요. 그 해석할 때 계속해 스스로 해석을 해보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는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고정 배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처음에 나와 있는 고정 배치 보겠습니다. 支持反对支持反对 강하게 지지한다, 강하게 반대한다. 뭐였습니까? 强烈 좋습니다. 强烈支持强烈反对强烈支持强烈反对 그 다음 矛盾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矛盾 모순 세 가지의 동사를 배웠죠. 일단 안 보여드리고 한번 기억해 볼게요. 모순을 일으키다, 만들어낸다 그러면 产生矛盾 产生矛盾 두 번째, 모순을 좀 완화시킨다 그러면 化解矛盾 化解矛盾 그 다음은 모순을 격화시킨다, 激化矛盾 激化矛盾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고요. 그 다음, 목표에 다다르다 그럼 뭐였어요? 到达가 아닙니다. 到达 장청, 到达는 눈에 보이는 곳에 도달하는 거고 目标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에 다다르다 그러면 达到目标 达到目标 그 다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뭐였습니까? 激起好奇心 激起好奇心 激发와 비슷한 단어였고요. 그 다음 자신감을 세운다 그러면 树立信心 树立信心 그 다음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唤起回忆 唤起 唤起 기억하고요. 마지막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면 诱发疾病 诱发疾病 요 정도 내용까지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듣고 들을만하다. 앞으로 강의가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도 소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공부하셔서 나중에 시험 보시면 꼭 취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